안녕하세요. MC 송곳니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샷, 이렇게 옆에 제목이 써있죠.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총선 결과가 너무나 대박이라서, 제가 원래 되도록이면은 어떤 시사적인 거는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미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중복된다고 생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래 댓글 부대의 움직임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떻게 그쪽이 돌아갈까라고 이렇게 추론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밝혀내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댓글 부대 반응과 또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과 어떻게 맞물려 가지고 정치가 이렇게 바뀌나 그것을 이제 분석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잠깐이나마 좀 총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너무나 대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녁 뉴스는 MBC 뉴스를 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KBS 뉴스를 이제 주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거의 이제 KBS 개표 방송 계속 봤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좀 너무 요란한 방송을 보기보다는 어떤 후보들끼리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사는데 뭐 경기도나 강원도 또는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쪽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유명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정치인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걸 보고 이쪽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런 어, 어떤 그 추세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보고 싶어서 KBS를 주로 봤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JTBC는 여론조사 꽝이었어요. 바보들이었어요. 뉴스 네이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앙일보가 JTBC를 까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쪽 수준이 그 정도니까 오죽하면 예전에 손석희가 진행했을 때도 개표 방송을 지상파 3사에서 하는 것을 동의 없이 방송했다가 벌금 크리 먹은 적 있었죠. 저는 예전부터 손석희가 2013년이죠. 그때 JTBC에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 손석희는 뒤통수 칠 것이다 예상했었거든요. 그 결과는 맞았고요. 사람은 그 뿌리와 그 환경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배신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제 생각대로 나왔고요. 강경화 장관 반대라든가 보도를 사칭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다 하나하나 다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법이었죠. 아시다시피 당시 강경화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가짜 뉴스에 당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은 가장 오래 하고 있죠.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JTBC에서 엄청나게 그 띄웠었죠. 저는 JTBC를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투 공작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미투 사건 같은 것도 공작의 개념으로 이렇게 추정이 많이 되는데, 물론 제 생각이니까, 생각은 제 자유니까. 아무튼 여당 쪽에 어떤 유명한 인물들을 하나씩 쳐내는 느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어요. 안희정 그렇고, 이재명 지사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JTBC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본인의 잘못도 좀 있었고요. 인터뷰 논란 그런 거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것저것 컴퓨터나 메모장이나 그런 데 기억해 놓고 진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진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을 했네 안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동네가 원래 민주지역이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당연히 또다시 이제 민주당 그 후보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짧게나마 한 10분? 15분? 그 정도 내외로 이번 선거 결과를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각 방송국에서 하는 거를 다들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의 생각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브 방송은 거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결과로 봤을 때 굉장히 선거 결과가 좋으면서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말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좀 좋기도 한데, 반대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더 남아있어야 다음 선거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그런가? 아무튼 여기 왼쪽에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에 4월 9일인가요? 그때 2017년 대선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지도와 똑같은 지도가 있죠. 그 다음에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결과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송도 4월 11일인가요? 그때 한번 방송했었죠. 제 나름대로 분석 개표 관련을 당시 개표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를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추론해가지고 이번 선거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150석 조금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잘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몇십 석 차이 날 정도로 거의 80석 정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엄청나다. 그 정도면 70 몇 석 정도. 근데 옆에서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은 동서로 확실하게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확실하게 갈라졌다, 이렇게 MBC나 아니면 다른 K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표 방송 어제 KBS 봤고요. KBS가 아무래도
가장 늦게까지 방송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보다가 이제 쓰러져 잤는데, 그리고 MBC 오늘 전영수 본 결과로는 뭐 이렇게 다들 요즘 MBC 많이 보시니까요. JTBC는 이제 한물 갔죠. 시청자 유튜브 같은 경우 시청자 같은 경우는 10,000명도 안 돼요. 보면 평균 뭐 10,000명 안 되고 9,000명대 겨우 10,000명 좀 넘거나. 근데 MBC 같은 경우 겨우 보면 평균 한 5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적을 때 3만 몇 명이고 많을 때는 5만 넘고. 어제 개표 방송 같은 경우는 MBC가 한 거의 7만 그 정도까지 찍었었고요. 최고일 때가.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지역이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대구 경북 이 꼴통 지역을 적폐와 친일의 핵심 지역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뀐다고 제가 이번에도 또 예언해서 맞췄죠. 이 동네는 절대 안 바뀐다. 근데 한석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부산 경남도 이렇게 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빨간데 경남하고 부산에 조금 나오지 않았나요? 하여튼간 대부분 보면은 제가 전에 2017년 대선 결과 분석, 그 다음에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결과 분석,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적폐 문화라든가, 토착 외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제가 그때도 제가 손으로 그냥 지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짧게나마. 근데 반대로 이제는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점령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절반 정도지만 실제적으로는 180석 정도 하고 104석인가요? 미통당하고 미한당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은 183석이 되죠.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아시다시피 여기는 보수정당이고 제가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예전에 2015년, 14년, 15년 그때부터 제가 카페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는 진보를 가장한 세작이고 나중에 얘는 보수주의자로 민주당을 보수화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 데리고 따로 나갔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국민의당이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 뭐 세 군데 빼고 강남은 네 군데군요. 하여튼 빼고 다 싹쓸이 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경기도 뭐 절반 면적상으로 보면 이렇게 절반인 것 같지만 누누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경기도 이쪽은 인구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싹쓸이한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뭐 심상정은 뭐 당선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리고 강원도도 이제 춘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막말하는 정치인들 싹 다 떨어졌다는 거죠. 완벽하게 100%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릉에 권성동이라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무소속 있죠. 얘는 도로 복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 복당 신청 뉴스에 뜨죠.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강원도도 보면은 두석을
민주당이 가졌어요. 자, 그리고 충북. 가장 중요한 게 충북, 충남, 대전, 이런 세종, 이런 충청권인데, 여기 보시면은 충청도도 벌써 민주당이 5석이에요. 면적으로만 보면은 여기가 더 이긴 것 같지만, 미통당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5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 거다.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고요. 여기 보시면 면적으로 보면은, 미통당이 더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수대로 이렇게 지역구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주당이 이긴 거다. 그리고 전북과 전남, 광주 이쪽은 민주당이 거의 다 이겼고요. 여기 순창 같은 경우만 이제 무소속 한 명이 당선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전남, 그다음에 광주도 민주당 몰표를 줬죠. 근데 이번에 보면 민생당 쪽으로도 이렇게 표를 나름 주신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개인 이사니까. 중요한 거는 결과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싹쓸이. 자, 여기 도지사가 원희룡이라고 현재 미통당이죠. 근데도 싹쓸이. 자, 그리고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면적으로만 보면은 미통당이 거의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석이에요. 무소속 하나, 민주당이 11석.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그 정도가 이쪽으로 다 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도 5분의 3이 이쪽에서 다 나온 겁니다. 180석 나온 게 300석 중에서 5분의 3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건 그러니까 각 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래프나 어떤 당선 의석수대로 나는 표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싹쓸이 된다. 즉 보수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보수도 아니죠. 짝퉁 보수죠. 보시면은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완전히 그쪽 코로나 사태를 정부가 잘 대응하고 또 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한국을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빨갛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동네는 안 바뀌다니까요. 이 동네는 어떤 맹신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이고도 맹신적으로 어떤 신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안 바뀌어요. 이 동네가 바뀌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년 이상 걸린다. 많게는 30년 이상 그게 걸려요. 지금 살고 있는 40대까지 다 죽어나가야 바뀐다. 죽어나가야 하니까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들 세대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 20대, 30대 대구 경북 사람들은 진보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일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엄청난 어떤 충격 효과가 있기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게 있기 전까지는 쉽게 안 바뀔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그나마 예를 들면은 청도 볼까요? 이번에 신천지로 유명한 이거 보세요. 64.6% 대 22.5%.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어딘가 하면은 대구 볼까요? 대구 보면 다시 바꿨죠. 여기 하나만 이제 홍준표고, 그죠? 나머지는 다 보시면 뭐 이렇죠. 김부겸도 떨어졌어요. 전 김부겸 떨어질 줄 알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뭐 안타까운 거죠. 김부겸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행안부 장관으로 현 정부에게 잘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진짜 보수인 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토착 왜구들이야. 그거 알아야지. 아니 일본 편드는 정당을 찍어주는 게 무슨 보수야. 매국노 역적이지.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박근혜 지역구였죠. 예전 달서 이쪽을 보면은 다 이래요. 여기 보시면 2대1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는 무소속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였지? 하여튼 뭐 보면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3파전인 경우가 많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정의당이고 이게 득표수가 적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캡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3파전인 경우가 많아요. 이 무소속 같은 경우가 은근히 좀 이렇게 대구나 경북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왜 컷오프 돼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통당 출신인데 컷오프 된 사람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권성동 무소속으로 나왔고 여기 홍준표 같은 경우도 나왔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김부겸이 이제 낙선하게 된 그 지역이고 예를 들면 이래요. 거의 뭐 7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이제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이 정도 나와요. 7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 17%, 17.8%면 18%고 나머지는 누구냐면 아마도 이제 다른 이제 뭐 그죠? 이렇게 나오죠? 무소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다 일일이 봤거든요.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쪽 이렇게 봤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보면은 무소속으로 이제 컷오프 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쌍판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뭐 9,000표 이상 이렇게 쉽게 주지 않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만 표 이상, 뭐 2만 표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명의 그냥 일반인이 출마를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것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죠. 그러니까 컷오프에 불만을 갖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봤어요. 전국을 300명을 그러니까 253명이죠. 지역구가 다 봤고요. 뭐 이번 결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한 대로 문재인 효과가 꽤 컸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 같은 경우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데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깃발을 꽂게 된 게 다 이제 문재인 효과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는 그런 게 아닌 다른 사유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그나마 이제 아마 미통당은 부산 경남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으로 집중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선거 유세를. 그 다음에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명 얼굴이 이제 어느 정도 뭐 3선 이상 된 사람들은 뭐 잘 되겠지 하면 좀 약간 뭐랄까 그들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야당 심판을 택했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많이 이렇게 이득을 봤다고 진중권이가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뭐 진중권은 점점 이제 일배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자한당 시절에 뭐 댓글 부대라든지 뭐 그다음에 모 의원이 뭐 세월호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됐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인간에서 최소한 도리가 있어야지. 일단은 세월호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박근혜가 워낙 못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박근혜가 제대로 했고 세월호 참사 대처만 잘 했었어도 그 수습을 제대로 했었어도 미래통합당이라는 지금의 정당으로 이름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가 최소한 기본만 했었어도 지금도 당명이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 결과로 아무튼 당이 쪼개지고 당명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합당하고 하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미래통합당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84석이 나온 겁니다. 정부 하는 것에 사사건건 다 발목 걸고 자기 몸에 묻은 똥은 생각 안 하고 현 정부 하는 것에 발목 잡고 겨 묻은 걸 가지고 나무라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반성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왜? 대구 경북이니까 이 동네는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부산 경남도 최소한 얘네들 완전히 바뀌려면 아마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최소 몇 년, 길면 10년 이상. 근데 대구 경북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이 동네는 심각해요. 근데 강원도는 금방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선자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정 동원력을 이제 확실하게 장악했죠. 180석을 넘게 가진 데다가 2018년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빼고 전국 싹쓸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대구 경북은 점점 고립화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박정희, 전두환이 호남을 고립화시킨 것처럼 대구 경북은 스스로 고립화가 될 겁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어떤 그들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제 호남을 이렇게 고립화시켰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스스로 고립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전국구로 이제 확장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대구 경북에서 이제 빨간당은 계속 어떻게 유지는 될 것 같지만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자, 뭐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이제 방역 이후로는
이거 몇 달 안에 제가 봤을 땐 길게 봐서 이제 한 여름 그 정도 안에 완전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7, 8월 그 정도에 완전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가을부터는 이제 미국 재선도 이제 그때쯤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북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자원, 북한과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종전 협상이 시작될 거고, 전시작전권도 이제 회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면서 미국 회사들도 북한에 투자할 것이고, 북한 자원 개발에 여기저기 전 세계 업체들이 달려들 것이고, 그럼 이제 북한은 말 그대로 뭐 외국에다 자원 좀 주고 걔네들도 이제 달러벌이 하면서 자기네 이제 살림살이 챙길 것이고, 그 최대의 어떤 도움을 줬던 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니까, 남북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같은 민족끼리이기도 하니까 점점점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시대적인 냉전파리 얘네들 다 사라질 겁니다. 자, 뭐 빨갱이 타령하던 하태경 뭐 이따위들 뭐 당선은 됐지만, 장제원도 당선이 됐어요. 작년에 음주운전 아들 사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 보고, 아, 부산 경남 사람들도 생각보다 돌대가리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욕 안 먹으려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지. 그래야 타 지역 사람들한테 욕 안 먹지. 장제원이 제대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태경은 뭐 했냐고. 김일성 가면 뭐 이런 거 타령하면서, 서울 사람들 봐봐. 나경원 잘라버리잖아. 나경원 지금 뭐 3선인가 4선인가 그런데 잘라버리잖아. 이게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자른다고. 물론 서울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냥 뭐랄까, 그냥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냉정해요. 표심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태영호를 강남에서는 찍어줬지만, 그 사람들은 안보보다 자기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빨간당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영호를 찍어준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번에 선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번 선거는 워낙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들 아실 거라 묻고, 뭐 이제 그거는 짧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 부대를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부대를 좀 보면요. 예를 들면 뭘 볼까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 이현주 낙선했길래 옛날 사진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다시 본 건데, 자, 제가 어제 뉴스를 킵해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요즘에도 선거 끝났는데도 뭐 이렇게 차이나 게이트 뭐 이렇게 뭐 조선족 타령 굉장히 오지게 하는데, 그 전에도 막 MBC 뉴스나 뭐 그런 것도 며칠 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일종의 팩트 체크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선거 전에도 전날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뜬금없는 차이나 게이트, 선거 이후에도 없다. 네이버 측에서도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네이버 전체 아이디 중 96% 본인 확인, 해외 댓글 비중도 미미.
선거 이후에도 뉴스 댓글 본인 확인돼 당분간 유지. 네이버 쪽에서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뭐 이렇게 IP 변조해서 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IP 변조하면은 그 중국 쪽으로 I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 IP 위변조 프로그램들은 무작위잖아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어디야 핀란드나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아프리카 뭐 그런 데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정 뭐 지역으로 자기가 IP를 고정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IP 위변조 프로그램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증거 없이 막 음모론으로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 뭐 이렇게 댓글 달았다는 그런 소리 하는데 다 뻥이죠. 차이나 게이트 하려면은 직접 그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IP가 이렇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네들이 수사한 뭐 결과를 가지고 오든가. 그냥 항상 뻥만 치는 거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자, 뭐 이거였나? 제가 미리 킵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현주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하도 막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이번에 남편이 아주 제대로 엿먹였습니다. 이거였나? 이거 같은데? 요것도 보면은 네이버 이제 스포츠 섹션도 댓글 이력 전체 공개해가지고 이제 댓글 알바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어딨지? 이거였나? 이게 아닌데. 이건가? 이것도 아닌데. 그건 댓글 알바, 이거 건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날짜잖아요. 4월 16일. 오늘 날짜고, 제가 4월 14일인가 13일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일단은, 예,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몇 개 킵을 해놨는데, 이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댓글 알바의 특징이 항상, 정확하게는 이 기사가 아닌데, 2만 개 넘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아, 그걸 제가 그냥 탭을 꺼버렸나 봅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8,898개의 댓글 달렸어요. 댓글 부대의 특징이 언제나 문재인의, 그러니까 호칭을 생략할게요. 문재인이 나오는 기사마다 무조건 부정적인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항상 모든 기사마다, 뭐 문재인 욕하는 기사도 달려 있지만 특히 문재인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진과 함께 나온 기사라면 특히 그래요. 이름 들어가는 기사는 무조건이고, 그중에 특히 사진 나오는 기사는 필수예요. 거의 이렇게 욕이 나오는데, 이 기사는 아닌데,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욕설이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같은 경우는 8,000개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댓글 보기 하려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따로 아까 전에 봤던 기사는 따로 있는데, 제가 탭을 꺼버렸나봐요. 이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건 어쨌거나 예시인데, 이렇게 욕이 이게 대부분 많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9,913개, 다시 1,000개, 1,100개 정도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전에 컴퓨터를 켜놓고 놔뒀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KBS 개표 방송은 이제 녹화해서 좀 보려고 새벽대에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미리 이제 투표 결과라든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결과를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이제 기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댓글 반응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댓글 수 갑자기 확 줄었어요. 왜냐? 선거 졌으니까. 선거 지니까 댓글 부자 수가 이렇게 확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댓글 부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줄은 만큼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없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댓글 매크로를 좀 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댓글과 전혀 달리 이 두 번째 댓글은 여전히 현 정부에다가 부정적인 그런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은 이제 1위와 2위가 그 댓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런 댓글이 몇천 개 추천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얘는 댓글 부대 전략도 많이 돌린 게 실패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이 역대 최악의 좀비 야당을 만나 승리는 했다마는 개돼지 국민들이 그래도 견제할 세력을 남겨뒀어야 했는데 내 평생 나라의 망국을 보게 될 줄이야. 나라의 망국이 아니라 적폐 세력들의 망하는 그 시작이 된 거죠. 자,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 망한 적 있었어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 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김영삼 때 IMF 터졌잖아요. 그죠? 이명박 때 금융대란 일어났잖아요. 그죠? 박근혜 때 헬조선 생겼잖아요. 그죠? 다 그거 보면은 수구 꼴통 도착 외고 대구경북 그쪽이 정권 잡았을 때 그래요. 물론 김영삼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경남 그쪽. 아무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멘탈은 좀 챙기자. 자, 이제 세상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이 적폐 세력들의 이제 세상이 끝나간다는 거를 지들이 이제 할 줄 안다는 게 고작 이제 빨갱이 타령 이제 점점점 더 골수화 되면서 이제 쪼그라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뉴데일리 TV. 예, 저는 뉴데일리에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자, 저작권 때문에 방송은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스킵해서 좀 봤는데, 이제는 네이버 포털창 말고 다른 이렇게 찌질한 언론사들 이렇게 댓글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댓글 반응이 어떻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참 웃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여론인 줄 알아요. 댓글 부대가 전체적으로 여론이 이렇다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실제보다 뻥치기의 그 댓글을 이렇게 지들끼리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댓글 부대가 지들끼리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댓글 쓰는 건데, 얘네들은 알면서 그러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이 뉴데일리 TV를 보면 진짜 답답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자 행세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왜 쪽팔려? 진짜? 쪽팔려? 아, 비응신. 자, 얘네 보면은 댓글이 한 54개 달렸어요. 그러면서 뭐 차명진 부활했다고, 이건 이제 14일자 이제 방송 보시면은 14일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차명진 올라왔다, 뭐 이제 뭐 선거 치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진짜 아마추어들이죠. 그러니까 무지랭이들이 달라붙은 게 이 대구경북 기반의 그 미래통합당인데, 결국은 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명진한테 고마워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명진, 김진태,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선거 폭망한 거거든요. 소수, 뭐, 이런, 어떤 찌질한 일배충이나 박사모, 뭐, 이런 애들, 뭐,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이런, 뭐, 구구단체도 아니지만, 하여튼간, 뭐, 친일단체, 얘네가 전체 인간들의 그 어떤 그 심리를 대변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여론인 것처럼 보이려고 댓글 부대와 매크로 돌리는 거고,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니들은 언젠가 니들이 만든 가짜 여론에 니들이 당할 거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 자, 네이버를 보면은 진짜 뉴데일리 이 바보들아, 멍청한 바보들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자, 여론조사는 뭐, 항상 가짜네, 조작이네 하는데, 네이버에 90%가 항상 반문이야. 근데, 여론조사는 항상 평균 50%가 긍정이야. 그나마 그것도 댓글 부대와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간 건 인정해. 좀 내려간 건 인정해. 전 만약 그것만 아니었어도 문재인은 평균 60% 나왔을 거라고 봐. 그런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만큼 얘네가 이 댓글 부대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하면 할수록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만큼 그쪽으로 결집을 하게 된다는 거지. 결집을 하게 돼서 당연히 이 문재인 정권의 최저 마지노선이 보통 기준을 보면은 득표수하고 거의 비슷해. 그럼 거의 42% 안팎. 이건 절대 안 무너지는데, 최저 지지율이 44%였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쭉 갔는데, 평균가 최저가 이 정도였고, 평균 46에서 48. 높을 때는 52 이상. 이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정권 이대로 쭉 간다는 거야. 이미 2019년도에 그렇게 온갖,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된다고. 안 무너져. 더 이상.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끝이야. 이길 수가 없어. 뉴데일리는 뭐, 그러면서 그게 마치 여론인 양 댓글을 막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병신들, 니들이 만든 댓글 부대, 니들 친일적 패들이 그대 다 속은 거야. 이 병신들아. 아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하다못해 일반 국민이 봐도 반대만을 하고 발목 잡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정치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여든 야든 싸우지 말고 협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해서 민생을 살리기를 바라는데 니들이 안 했잖아. 가짜 여론이나 보여주면서 그게 뭐 여론이냐, 뭐 문재인이, 난 네이버 댓글 보면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뭐 밀란이 일어나서 막 탄핵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없어. 전국 동원, 뭐 작년에 뭐 자한당 뭐 100만 뭐 모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 동원령에서 했는데 뭐 그 어디야 광화문에서 뭐 자기들 뭐 300만 모였다 500만 모였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땐 100만에서 많이 모여야 150만이야. 의사 안 돼. 촛불 집회 때하고 비교해보면 인원수가 딱 나오는데 야 니들 이제 끝났어.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통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 평화 이거 시작하고 미국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이제 북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 그 이전에 하고 그러면 이제 게임 셋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일단 전 세계적인 이목이 된다는 것도 이미 트럼프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내 생각엔 뭐 트럼프가 될 것 같겠지만 뭐 안 되더라도 상관없지. 뭐 미국 민주당이 되든 아니면은 뭐 공화당에서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오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도 노벨상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건 되니까. 아니 뭐 특별한 거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오바마가 이제 그 노벨 평화상 타는 거 보고 난 진짜 웃겼어. 아무튼 이제 니네들 끝났다. 이 80 몇 석,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 복당해도 그게 이제 아무리 많이 모여도 90석도 안 되는데 그게 전부다. 이제 끝났다. 아, 뭐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뭐 100 몇 석, 100, 뭐 한 110석 되려나? 그게 전부다. 이제 니들 끝났다. 앞으로 이제는 뭐 비례정당 포함해도 100석 이하로 계속 쭉쭉쭉쭉 이제 사멸화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너희 토착이고 박정희 똘마니 노타는 뉴데일리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기타 등등 가짜는 언론사들, 그 다음에 세계일보, 뭐 이런 국민일보,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뭐 기독교 대형 신문사의 그 언론사들 끝났다 니들. 이제 언론 개혁도 들어갈 거고 검찰 개혁도 들어갈 거고 모든 개혁이 시작돼서 이제 다 끝날 거야 이제. 다 물론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못 끝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차기 대선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자, 문재인이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얻는 정권은 차기 정권인데 그 정권이 너희 같은 친일 적폐 미통당에서 나올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올까? 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끝난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위대한 국민의 선택, 막중한 책임, 온몸을 느낀다. 나는 이 기사 제목을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었으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해라.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마라. 그걸 이제 딱, 문재인이 캐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죠? 자, 이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우리 민주 진보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댓글 부대 분석하는 방송 하겠습니다. 과거 뉴스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달라붙는 댓글 부대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그동안 여론 조작을 얼마나 해왔는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조국 전 장관이나 기타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여론 조작을 해왔는가 등등,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